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시 34분 38초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종목 이야기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종목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지금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 온 종목 있다라고 지점 연락 오면 바로 지점 연락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오늘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다시 2510선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2510.57포인트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2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 수준에서 현재 위아래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524포인트대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조금 전 2시경부터 저점 찍은 뒤에 다시 2510선까지 회복을 해나가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사는데 외국인은 매수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전 시간대 400억 원에서 500억 원대 왔다 갔다 했는데 현재는 313억 원 매수하고요. 기관은 매수 물량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2,533억 원까지 매도 물량 쌓아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33.28포인트,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840선 지지를 받고 있었고 오늘 장 초반에 분위기가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으로는 그래프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843포인트 고점 찍고 쭉 빠져 내려옵니다.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저점 부근까지 내려왔고 조금의 낙폭 만회가 되었던 코스피 시장과는 다르게 코스닥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수급 주체 외국인 개인이 사는데 역시나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423억 원대까지 줄어들었고요. 기관은 매도 물량 더 쌓았습니다. 3,670억 원까지 기관 매도 물량 늘려갔고요. 개인은 3,539억 원 현재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65원대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보합권 왔다 갔다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LG이노텍,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인프라코어 대형주 위주로 지금 인기 검색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 LG이노텍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10%가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16만 원도 돌파를 했는데 투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대규모 광학솔루션 투자 소식인데 일단 광학솔루션 분야에 자기 자본의 49.1%에 해당하는 8,737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고 전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1조 4천억 원에 달했던 투자금인데 올해도 어김없이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서 캐파 확대 증설에 더욱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번 신규 투자로 올해 광학솔루션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증가한 6조 원, 3D 센싱 모듈의 매출액이 1조 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애플 쪽에 3D 카메라 모듈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급이 원활해질 것이다. 이것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데 기여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지금 회석이 되면서 급등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실적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매출액으로만 따지면 유례없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빠지는 이유는 기대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기대보다 한 8천억 원 정도가 시장 컨센서스에 못 미쳤다고 합니다. 8천억 원이 모자라다 보니 장 초반에도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왔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시장에서 실망 매물들이 많이 쌓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50만 원 초반대까지 다시 삼성전자의 주가는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달러 환율의 문제도 있고요. 일회성 비용이 여러 가지 반영이 된 4분기 실적까지 나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향후에는 아직까지 반도체 섹터 자체가 살아있다, 유효하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좀 엇갈리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장중에 13만 8천 원대까지 터치를 했는데 배당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책적으로 나왔고요. 이사회를 전일 열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내년도까지 주당 배당금을 2,000원 지급하는 3개년 배당 정책 수립했다고 공시하면서 오늘 주가 잘 달리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 연일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해가 나가고 있고 코스닥 시장이 특히나 더 좋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나 오늘 잘 달립니다. 42만 6천 원. 이 종목도 신고가 경신했고요. 시총도 지금 8위까지 뛰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들이 특히나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다음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중국 굴삭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왔고요. 7거래일째 상승이고 오늘의 상승폭이 꽤 큽니다. 7%대의 상승이고 장중에 1,60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이 연초에 또 성수기에 진입을 했다라는 분석이 힘입어서 연일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6위부터 12종목들 프로스테믹스, 아남전자, EN3, 오성자이엘, 프로텍. 이번엔 좀 작은 중소형주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프로스테믹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취득 공시가 나왔습니다. 줄기세포 화장품과 치료제를 주 사업으로 하는 프로스테믹스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줄기세포 배양액을 함유하는 화장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고 일단은 서울 아산병원과 연계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들이 들어왔고요. 특허 취득 공시 일단은 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급등했던 종목이 지금 윗골이 달고 좀 많이 빠져내려온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아남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율주행 시대 개막의 강세라고 들어와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만 간의 자율주행 시대 여기 아남전자까지 지금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상한가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고 이전부터 하만과 자동차용 오디오 등 사업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고 관련 매출이 전체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주요한 오늘 상승의 원인입니다. EN3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S맥 지분 처분 소식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상한가 부분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도 26%가량의 급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24억 724만 원의 S맥에 대한 보유 주식을 처분한다라고 공시가 나왔고요. 이유는 수익 구조 다각화에 따른 단순 투자 금액 회수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상자이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신물질 등록했고요. 피부 박테리아 자연 치유와 재생 관련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한 화장품 원료 자이엘라이트가 미국 화장품협회사나 국제화장품원료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과했다. 라는 소식이 주요한 상한가의 이유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몇 번 언급이 됐던 종목인데 프로텍. 오늘도 장중에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LG이노텍 투자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소식인데 LG이노텍이 자기 자본의 49.1%를 투자한다라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또 전일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프로텍이 이에 수배를 제대로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현재도 8%가 넘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시 42분 지나고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초특급 정보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저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생활 속에서 상승을 예측하고 종목을 발굴하는 종목 찾기의 샛별 정희진. 오늘 채널장 2부 라이브 메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ATX 수석연구원 정희진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김진석 소장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연기금의 순매수 종목인데 기간이 좀 기네요. 11월 7일이요? 네, 그렇습니다. 자, 11월 7일을 상당히 의미있게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아시는 것처럼 오늘 증시가 이 시각 현재 양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지만, 2018년 들어서 연기금이 시장에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작년 11월 7일은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즉 김성주 이사장이 작년 11월 7일 날에 취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연기금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빠르면 내일, 늦으면 내일 모레 정도는 이제 정부가 코스닥장 활성화 대책을 이제 코멘트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 연기금의 그동안 매매 패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따라잡아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실 건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유가증 시장, 오늘은 약 270억 정도 매수가 있고요. 11월 7일이면 통상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아래 보시는 표가 연기금의 누적 순매수의 어떤 트렌드고요. 맨 위쪽들은 전체적인 기간의 어떻게 보면 누적 순매수의 흐름들인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작년 11월 달, 물론 11월 7일이라고 특정할 수 없지만 11월 초 이후에 연기금이 유가증 시장을 매수했고, 그리고 2018년 들어서는 최근 들어서 이게 하락의 모습이 시장을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즉 배당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관점으로 기본적으로 연기금의 트렌드를 좀 말씀드려볼 필요 있는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리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닥 시장 연기금이 15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2017년도 11월, 그러니까 이때쯤인데, 어쩌면 연기금은 지난 2017년도 11월 달 이후에 공격적 순매수가 있는 가운데서도 올해 예상보다 연기금 순매도하고 있어서 이런 의미를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누적적인 부분인데요. 즉 작년 11월 7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공단, 즉 김성주 이사장 취임 이후에 순매수 종목 관련돼서 5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마블 게임즈, 카카오, LG플러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씀드리려다가 지금 트렌드가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마지막으로 이마트, 이렇게 5개 종목 통해서 작년 11월 7일 이후에 어저께까지 연기금이 이런 종목 샀던 종목들 얼마나 흐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한 종목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흐름들이 넷마블 게임즈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넷마블 게임즈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했던 모습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습니다. 좀 가까이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그 넷마블 게임즈, 즉 2017년도 하반기 때는 상당히 좀 급등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하반기라고 보면 우리가 7월 달인데 정확하게 보면 8월 14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12만 3,500원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12월 때까지, 즉 작년 12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약 20만 원에 넘어섰을 정도로 최근 들어서, 즉 작년 하반기에 넷마블 게임즈가 상당히 급등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들은 11월 어떻게 보면 7일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릴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연기금은 11월 7일 이후에 순매수했는데 매수했던 가격보다는 주가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7일 이후에 연기금 매수한 종목 관련돼서 넷마블 게임즈가 작년 하반기까지 급등했습니다만, 올해는 급락 속에서 작년 11월 달 이후에 연기금이 매수했던, 즉 매수 1인 종목인 넷마블 게임즈는 상승보다 하락으로 좀 가고 있다 보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게임즈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목이 상승하면 이런 코멘트를 하고 있죠. 상승했던 이유는 신작 발표 기대감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애널리스트가 주가 하락하게 되면 실적 발표, 어떻게 보면 신작 발표 기대감 이후에 실적이 부진해서 주가 하락합니다. 예상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넷마블을 바라보는 시각, 즉 게임 업종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상보다 좀 설명하기가 궁색하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멘텀을 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 시각 현재는 15만 8천 원대, 그러니까 약 1,500원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이 작년 하반기부터 예상보다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보면 이 당시에 13만 9,500원대, 이차 현재는 15만 7천 원, 15만 8천 원대를 지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데이로 8일 그리고 9일 만에 이렇게 카카오가 주가 급등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어떤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 한국은 우리가 통상 가상화폐 그리고 글로벌에서는 우리가 암호화폐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상보다 가상화폐 이런 쪽에 있어서 카카오가 좀 잭팟을 터뜨렸다 이런 코멘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카카오가 최근 들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 택시부터 카카오 드라이버 수많은 어떤 수익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가장 모멘텀 중에 하나인 업비트를 개발한 즉 두나무 지분의 기본적으로 23%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카카오가 이런저런 수익 구조가 관련돼서 업비트와 관련돼서 그만큼 평가액이 있다면 이것이 결국 카카오의 실적에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지난 11월 7일 이후에 연기금에 순매수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됐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2017년도 말 그러니까 작년 12월 중순으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이 당시 12만원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15만 7천원 또한 15만 8천원대를 지나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 카카오를 예상보다 좋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하반기에 빗썸 이제는 우리가 업비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 이런 부분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수수료가 많이 늘어난다면 이것이 결국 카카오의 수익에 예상보다 큰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연기금이 순매수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LG플러스입니다. 자, LG플러스는 하반기 어떻게 보면 2017년도 말 이후 상당히 주가 급등했고요. 오늘 LG플러스가 다시 한번 즉 15,050원 그러니까 LG플러스의 가격이 한 달 전 넘어서 두 달 전의 가격으로 다시 한번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게 통신업종 관련돼서 이렇게 LG플러스가 왜 이렇게 상승하는지 그 가운데서 오늘의 주가가 왜 이렇게 상승하는지 딱히 설명을 드릴 수 없겠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연기금의 공격적 순매수가 상당히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였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지난 11월 7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7일 이후에 그러니까 12월 초에도 예상보다 LG플러스 관련돼서 연기금이 공격적인 순매수다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LG플러스가 연기금이 LG플러스를 매수했다는 것을 보면 아마 이것이 결국 실적엔 그런 부분보다도 나는 이것을 배당을 받겠다 그런 어떤 배당 관점 속에서 LG플러스가 2017년도 12월 달에 상당히 주가 급등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통신 3사 관련돼서 SK텔레콤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SK텔레콤도 오늘 주가 상당히 좀 급등의 모습을 보이겠고요. 마지막으로 KT 관련돼서도 오늘 상당히 급등했기 때문에 어쩌면 SK텔레콤, KT 그리고 LG플러스의 주가의 상승은 작년 12월 말의 주가 하락은 결국 이제는 배당락 이후에 주가 하락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제 4G가 아니라 5G죠. 5G 그리고 IoT 이런 관련돼 가지고 시장 참여자가 상당히 LG플러스를 가장 리딩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어제는 30만 넘었습니다만 이 시각 현재 셀트리온이 29만 8,800원대 어떻게 보면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 그러니까 32만 원대를 지나고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연기금 관련돼서 그리고 기관, 개인 어떤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보면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셀트리온은 상당히 순매수가 많이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1월달 이후에 연기금이 셀트리온을 공격적인 순매수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고민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 오늘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역사적 신고가 가게 된다면 개인들은 당연히 매수보다 매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한 외국인도 매도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연기금이 셀트리온을 매수했다는 것은 이제는 셀트리온이 이제는 코스닥 시장을 넘어서 유가증권 시장을 넘어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바이오 관련주 관련돼서 셀트리온 삼형제를 나는 사겠다 그런 관점으로 셀트리온이 오늘은 주가가 밀렸습니다만 최근 들어 주가가 좀 급등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가총액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죠. 이제는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 이후에 셀트리온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을 넘어서 시가총액 3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셀트리온이 약 36조를 좀 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부분들은 약 33조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전통적인 과거의 그 전통산업 관련돼서 현대차를 셀트리온에 넘어섰다는 거 보면 우리가 과거의 닷컴 열풍이 이제는 바이오 중심으로 그리고 셀트리온 중심으로 다시 한번 리딩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셀트리온의 리뷰를 좀 드려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마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마트 상당히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그 2017년도 12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28만 원대, 이 시각 현재는 27만 4천 대이기 때문에요. 작년 말 이후에 주가가 예상보다 적게 빠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난 1월 5일 날, 그러니까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1월 5일 날은 방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어제도 약 4.8% 급등, 그리고 오늘도 장중에는 2%대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아직 장 마감까지는 37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시각 현재 약 그 고점으로 1.47% 상승, 이 시각 현재는 1.2%대, 여전히 이마트는 작년 하반기 이후에 상승의 곡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차트의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마트 어떻게 보면 작년과 올해 들어서 이마트를 비롯해서 전통적인 내수는 상당히 좀 어렵다,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마트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끔 그 길거리 다니시면 이마트몰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국의 월마트처럼 이제는 이마트에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활성화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마트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 관련돼서 미국에는 월마트였던 트렌드를 이제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월마트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월마트가 아마 WMT입니다. 월마트인데요. 월마트가 작년에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작년 1월 달에 어떻게 보면 주당 65달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어느덧 약 100달러까지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이마트가 월마트처럼, 월마트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이제 믹싱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마트가 이마트몰 비롯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접목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뭐 월마트하고 좀 같은 모습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 속에서 이마트의 주가가 최근 들어 상승했다고 보겠고요. 또 하나 모습 관련돼서 이마트 중국 관련돼서 소위 이제 중국 이마트를 나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평가를 일전에 좀 작년 하반기 때 얘기했는데, 자, 그 이후로 이제는 이마트 중국 법인들이 손실폭이 줄어든다, 그런 부분 속에서 이마트의 주가 예상보다 좀 긍정적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작년 11월 달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 이사장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마블게임즈, 그리고 카카오, LG플러스, 셀트리온, 그리고 이마트의 이런 5종목과 관련돼서 한 2종목은 약세를 보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연기금에서 매수했던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즉 1년 이상 긴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까지 작년 11월 7일 이후에 연기금 매수했던 종목들 수익률이 예상보다 좀 긍정적이다 말씀, 이렇게 총평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마트까지 5종목을 들어보면서 좀 긴 기간이었는데 변곡점이었던 11월 17일 이후에 주가의 추이들을 쭉 한번 그려봤습니다. 의미 있는 분석이었던 것 같고요. 이번엔 정희진 연구원의 관심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LG U+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겹치네요. 네, 오늘 소장님이랑 한 3개, 4개 많이 겹치는데요. 네네. 네. 오늘 뭐 한 달 만에 15,000원 선을 넘어섰죠. 그래서 네. 잘 아시는 사물인터넷은 5G 등의 핵심 산업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인터넷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 3분기 당시 통신 3사 중에 가입 비중이 17%대에 머물렀었는데 작년에 20%대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그 3사가 상당히 고무적인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인 것을 고려하면 되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시장 점유율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그 LTE 가입자도 그 자체 점유율 내에서 이미 90%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영업 실적이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면 아마 그런 기대감으로 급등한 것이 아닌가 분석이 되는데요. 4분기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조 1,000억 원대 그리고 1,982억 원대로 매우 예상치에 부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늘어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요 견인하고 있는 것들이 IPTV나 초고속 인터넷 그와 관련된 시작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입자들에 대해서 그 가입자들의 충성도나 신뢰도가 높아져서 그 뎁스가 아주 높아지고 깊어진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상품에 대한 질적 증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장님께서는 연기금의 순매수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점마다 외국인 매수세도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판매를 떠나서 다양한 방면으로 융합과 새로운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는 그 성장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닐까 하고 분석을 하는데요. 평창 올림픽 때 5G 시연을 앞두고 3사가 이제 준비가 한창이겠는데 기술이 모두 상향 평준화된 이 시점에서 3사 중에 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LG U+를 지켜보시다가 단기 이익을 실현을 하셔도 좋을 듯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종목 봐야 될 텐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 네. LG 플러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통신업종 3사가 오늘 다 아웃퍼폼을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5G나 IoT 관련해가지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좋다고 합니다. 탑픽으로 LG 플러스 꼽으시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LG 플러스가 그러면은 캐파나 여러 가지 시장 점유율을 기존의 KT나 SK 쪽과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맞춰갈 수 있고 아무래도 지금 3사 중에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상승 여력이 가장 클 것이고 좀 더 재미있게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죠. 네, 다음 종목은 대한항공인데요. 먼저 운송 업황이 계속적으로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제 여객수 지금 550만 명 시대이고 12월에도 패키지 여행객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일본, 동남아 노선객들의 그 여행 성장세가 아주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하루 이틀 짬내서 일본이나 동남아를 여행을 다녀오는 지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도 피부로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전년 대비 10%나 증가한 것이고 이 일반 이용 객수 뿐만 아니라 국제 화물 역시 25만 톤, 환적 화물은 6.8% 성장을 했고요. 직화물 같은 경우에도 5.9% 비슷하게 6% 정도 모두 증가를 했습니다. 노선별로는 일본, 동남아가 가장 많이 성장을 했고요. 전년 대비. 따라서 이러한 추세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항공사인 대한항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2017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7.1%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약 3조 1,400억 원으로 되고요. 영업이익은 27.8% 늘어나 2,280억 원의 수준인데 영업이익이 27% 성장한 것을 보면 아주 대단한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전체 화물의 비중은 약 30%에 치중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좀 단기적인 악재로는 4분기 급유 단가가 좀 18.5%가량 높은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여객의 좀 고른 성장세로 충분히 커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6월 달에, 작년 6월 달에 39,000원 고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하향세를 그리면서 10월 달 29,150원에 10월 18일 날 최저점을 찍고요. 그 이후로는 좀 고르게 횡보와 상승을 반복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연일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상승에 하는 곡선을 잘 타시면 좋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종목은 KTNG입니다. 네. 어제는 배당락으로 5%대 감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계속 하락세가 계속 빠지네요.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어제 5% 감소가 있었고 오늘도 계속 감소가 있는데 최근 전자담배와 같은 새로운 형태 어떤 시장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주목할 만한 종목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4분기 동향으로 봤을 때는 담배 총수요가 마이너스 5%대로 좀 역신장할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또 그것을 메꾸는 것이 전자담배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다른 상품군이 나왔기 때문이죠. 전자담배 릴이 올해 초 물량이 5만 개를 타겟으로 판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와 따라서 해외 확대 판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담배 인삼공사와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에 추석 마케팅 비용 등등에서 좀 마케팅 비용으로 인한 적자가 예상이 되지만 전체적인 어떤 목표에 대한 퍼포먼스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KT&G에서는 11월부터 이 전자담배를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반응이 좋기 때문에 지금 점유율이나 상승률 부분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2가지 종류를 시판했는데 내년 라인업을 확장을 할 것으로 좀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했고요. 이것은 그 시장의 반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아이코스처럼 릴도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를 한다는 계획도 있고요. 세금 인상을 고려해서 기존 관련 대비 판가가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좀 이익세를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좀 릴 디바이스 자체는 OEM으로 생산 중인데 이 디바이스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도 소폭 이익 기여에 좀 증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자담배 이 전용 스틱 이런 안에 자재 부분에 있어서 이 가격을 인상 검토 중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소비자들의 판매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당연히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또 CU나 세븐일레븐에서도 이 지금 판매를 앞으로 할 것으로 지금 매출 확대를 기여를 충분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도 고려를 좀 할 것으로 파악이 돼서요. 배당주로서도 좀 매력이 부각되지 않는 주인가 싶습니다. 네, KT&G 좀 여쭤볼게. 사실 이렇게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빠졌을 때 미리 사놓고 1년을 기다리면서 주가 상승과 배당까지 동시에 잡는 이런 투자 성향이 강하잖아요. 근데 지금 빠지고 있긴 한데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에 저희가 매수를 하는 게 적정해 보이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지금 107,000원 선이거든요. 어느 정도 보십니까? 107,000원선인데 저는 104,000원에서 5,0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시면 이쪽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이기 때문에 105,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04,000원, 5,000원 북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이마트인데요. 이틀간 하락 후에 또 지금 또 이틀째 상승장으로 이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진 탓으로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저는 분석이 되는데요. 이마트가 지난 4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28% 늘어난 1,600억 원대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지금 현재 추정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을 하고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모멘텀으로 차이나 대신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새로운 지금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이제 동남아 신흥국들이 인구가 많고 지금 잠재 소비 여력이 되게 크니까 불확실성이 커진 중국에서 이렇게 한 발 물러서고 이것을 대체할 시장으로 기회의 땅으로 오히려 동남아시아를 보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미 중국에서는 이미 발을 뺐고 이미 지금 베트남에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개장한 베트남의 점포는 2016년 매출이 419억 원이었고요. 목표 대비해서 120%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지난해 1, 2, 3분기 매출도 전년에 비해서 26% 오른 성과를 기록했고 그래서 바로 호찌민에 2호점을 열고 2020년까지 2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몽골에도 점포망을 구축을 했는데요. 지난해 2017년 7월에 몽골 수도에 지금 1월에 1호점을 개장했고 또 지난 9월에 2호점을 이어서 개장을 했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이쪽 시장을 계속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따라서 이마트도 이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오리온입니다. 오리온도 지난 2주간 말씀드렸듯이 사드 이슈와 춘절 시점 차이로 4분기 중국 영업이익 때문에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올해 중국 실적 회복을 하면서 한국, 베트남, 러시아 법인의 그 이익이 증진되는 기조를 감안하면 이 주가 부진의 이 시점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저가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오리온 4분기 중국 영업이익이 213억 원 수준이고요. 매출액도 사실 마이너스 30% 역신장을 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앞으로 충분히 오히려 다음에는 신제품 등의 이슈로 오히려 성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다른 모멘텀으로 볼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2018년에는 춘절 관련 이슈가 또 2번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매출에서 더욱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외 지역 성장세는 좀 양호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신제품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요. 또 베트남에서도 2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초코파이 관련한 브랜드가 고성장을 하고 있어서 또 러시아 현지에서는 유통법 개정 등으로 오리온에게는 상당히 호조가 되는 영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자릿수 매출 성장으로 20% 이상 영업이익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저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리온까지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들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진석 소장은 이번에 연기금 순매도 종목들 살펴주신다고요? 아신 것처럼 올해 들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한 일주일 됐죠. 일주일 됐죠.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유가정보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상승할 때마다 연기금이 들어와서 상승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데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들어서 연기금 매수했던 5개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어떤 플레이를 좀 보이고 있는지 좀 화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우측 거만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맨 위에 있는 선이 외국인의 순매선이고요. 두 번째 선이 결국 기관의 총 합입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이 연기금의 모습인데 가장 우측을 보시면 그러니까 2018년도 들어서 연기금은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좀 보이는 것이 최근 들어서 좀 의아한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서도 연기금은 매도하지만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은 순매수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시장의 트렌드가 연기금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상승의 기본 동력이 외국인이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올해 들어서 매도했던 5개 종목들 한 종목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올 한 해 들어서 올해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연기금이 올해 들어서 예상보다 현대차를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각 현재 15만 원대를 지나고 있고요. 자, 15만 원대 밴드가 어떻게 보면 작년 7월 달, 어떻게 보면 작년 9월 달, 즉 13만 원대까지 주가 밀렸습니다만 이 정도 13만 원, 14만 원, 그리고 15만 원 밴드면 이제 좀 싼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연기금이 눈에 띄게 매도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3개월 전에 연기금이 매도세가 좀 커졌다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까요? 지난 3개월 가운데서 연기금 매도세가 커졌는데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미 FTA에 관련돼 가지고 한국에 있는 대표단이 미국에 가서 1차 한미 FTA에 관련돼서 어떤 미팅했던 그날입니다. 그때 미국 측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한국은 그동안 대미 수출 1위, 때론 2위가 결국 자동차 업종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을 손을 보자. 그런 관점 속에서 연기금이 일단 매도했다는 걸 보면 이번에 한미 FTA 기본 화두가 어쩌면 자동차 업종이 충격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몇몇 이슈가 있었죠. 우리가 미국에서 월풀 통해서 세탁기까지도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가동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현대차 주가가 오늘 최근 몇 주 동안에는 화면상으로는 좀 빨간불이 올라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틀거리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현대차의 모습은 예상보다 약세를 좀 보이겠는데요. 자, 보시는 차트 가운데서 포드에 대한 차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포드 올해 들어서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왜 급등했을까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소위 한국의 대메이커, 자동차 메이커가 미국에 들어올 때 지금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포드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 한 종목 가운데 GM도 있습니다. 자, GM도 포드와 비슷한 패턴이죠. 올해 들어서 GM이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한미 FTA의 기본 화두가 결국 자동차 업종이기 때문에 결국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하락, 그리고 미국의 포드 그리고 GM이 상승하게 된다면 현대차 그룹의 주가가 지금보다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N소프트입니다. 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정확하게 작년 11월 7일 이후에 연기금은 넷마블 게임즈는 순매수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N소프트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 연기금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도를 왜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2017년도 넘어서 2018년 밴드가 약 45만 원부터 42만 원 밴드, 이 밴드가 일단 연기금은 높다는 판단이기 때문에요. 어쩌면 지금부터 연기금은 NC소프트는 매도, 그리고 넷마블 게임즈는 매수 속에서 게임 업종과 관련돼서 이제는 리딩은 넷마블 게임즈가 아닌가 그런 관점 속에서 연기금이 매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예상보다 충격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2016년도 5월달입니다. 이 당시에 6만 원대, 이 당시에 우리 6만 원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2017년도 3월달, 4월달, 즉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국전력의 주가가 예상보다 약세를 좀 보이겠습니다. 어쩌면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죠. 1년마다 경영평가랍니다. 어쩌면 한국전력의 주가가 2017년도 넘어서 최근 들어 주가가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는 아니더라도 2016년도 같은 경우에도 37,000원대, 이 시작 현재는 37,150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저가 모습으로 돌아가는데요. 한국전력의 기본적 입장은 그것입니다.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태양광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힘을 쏟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주가는 지금보다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공기업들은 1년마다 경영평가를 하게 되는데 한국전력의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한국전력의 경영층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가가 좋을 수 있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전 축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관점이고요. 이와 맞물려서 최근 들어서 1월달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 주가가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매도했다는 걸 보면 한국전력의 주가 지금보다 정부 정책 기대감과 서로 창충되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S-OIL에 대한 부분인데요. S-OIL이 작년 10월 달에는 13만 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S-OIL의 주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작년 12월 말 이후에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이렇게 눈에 띄게 매도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매도한 적을 우리가 긴 시기를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억측을 하게 된다면 2014년 때 이때 어떻게 보면 연기금이 공격적인 순매도가 있었고 그리고 2017년, 2018년도 이렇게 연말 거쳐서 이렇게 매도한 적이 없는데 S-OIL이 왜 이렇게 매도했을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 참여자 가운데도 고민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한 SK이노베이션도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연기금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S-OIL 매도 많이 하고 SK이노베이션은 매도가 상당히 적어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가를 통해서 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가가 최근 들어서 유가가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배럴당 지난 1월 4일 날은 62달러, 최근 들어서는 61달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55달러 넘어섰고요. 이것이 60달러가 넘어서 70달러가 되더라도 그럼 이와 관련돼 가지고 최근 한국에 있는 종목 관련돼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OIL의 주가는 현재 약세의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자, 미국에는 그 같은 어떤 흐름에 있는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엑슨모빌입니다. 엑슨모빌의 주가는 오히려 올해 들어 상승하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정유주는 약세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정유업종의 주가는 상승 이렇게 좀 단순하게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종목 가운데도 쉐보론의 주가도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CVX죠. 자, 쉐보론의 주가도 작년 하반기부터 급등했습니다만 따라서 전체적으로 유가의 상승은 미국 증시에는 상승이지만 한국 증시에는 기본적으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 관련돼서 태영건설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연기금이 실은 태영건설을 왜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나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태영건설이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닙니다. 시총이 약 8천억대를 다니고 있는데 연기금이 과연 이 종목을 왜 이렇게 매도했는지 몇 가지 좀 억측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올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즉 11,700원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7,000원대 그리고 근 한 달여 만에 11,700원까지 올라갔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태영건설 중심으로 한 중소형 건설주가 지금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1월 초 이후에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신고가 모습을 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팩트로서 좀 말씀드려볼 필요인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작년 8월 잠깐 돌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8월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있었죠? 정부가 8월달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발표했습니다. 8월달 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팩트를 보면 앞으로 이제는 한 채 이상, 즉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가구들은 앞으로 파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시그널 예상보다 많이 보였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8월달부터 그러니까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즉 정부 정책 발표 즉 4개월 이후에 태영건설의 주가가 상승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가 부동산 관련돼서 어떤 세제 개편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이렇게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는 정부가 부동산을 아무리 옥죄인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먹힐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하지 못한다 그런 부분들이 태영건설의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겠다고 보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 판단 관련돼서 상승했던 이유는 한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33만 원을 기본적으로 건설하기로 했는데요. 2018년도 즉 올해가 S-OIL에 대한 투자는 예상보다 적지만 작년보다 약 37% 정도만은 약 44만 원을 건설하겠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즉 작년보다 그만큼 건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태양건설의 주가, 그만큼 수주에 대한 물량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그만큼 부동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어떤 두 가지 판단이 같습니다. 따라서 태양건설의 주가가 작년 12월 달 이후 주가가 역시 급등했고요. 그 가운데서 연기금이 매도했다는 거 보면 아무래도 중소형주 관련돼서 건설업종의 주가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SOC 투자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중소형 건설주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부담이 많다, 그런 관점으로 최근 들어서 연기금은 태양건설 매도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부터 태양건설까지 연기금이 올 들어서 순매도한 종목들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정의진 연구원의 관심 종목 이제 6번째부터 10번째 종목들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LG화학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제 선순환 시그널이 되는 화학주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이죠.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2차 전지 사업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시총도 1년 사이에 10조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2세대 쉐보레 볼트용 전기차 배터리가 판매 호조를 보였고 2세대 차량에도 대규모 수주를 기록해서 시장 기대감을 끌어올렸었죠. 사실상 영업 이익의 수준은 비슷한 롯데케미칼 시총이 12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LG화학이 2배 이상인 28조 원이 조금은 좀 부담되고 무겁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다 지난해와 같은 그런 급격한 상승은 밸류에이션 부담 탓에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지만, 그래도 이 높은 핵심 기술, 배터리 기술력은 여전히 업종 내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8,049억 원으로 거의 8년 전 2010년, 11년도 가장 호황기였던 그때 당시 분기 8천억 원의 그 수준에 지금 육박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지금 현 시기적으로는 석유화학 부분이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비수기 진입을 하면서 좀 마진이 축소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요. 전사적으로는 좀 환율 하락으로 일회성 비용이 조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의 하락세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빠지는 장이 있으면 고려를 하셔서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대장주이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는 리스크가 큰 종목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이버인데요. 지난 일주일간 영원히 상승해온 네이버입니다. 하락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검색 포털에서 시장 장악력을 높이는데 이제 끝나지 않고, 콘텐츠와 기술을 아우르는 어떤 종합 플랫폼 회사로 계속 그 모멘텀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매력에 대한 기대 때문에, 연말 계속 상승을 하다가 지금 잠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에는 3%가 넘는 상승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자회사 라인에 대한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닌가 저는 분석을 했었고요. 현재 외국계 증권사 중에서 매수 창구 5위에 메릴 린치가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고요. 라인 광고 시장이 일본에서 좀 비수기 진입에도 불구하고 광고 단가 측면에서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보고 있다는 것이 지금 시장 견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AI 부분에서도 계속적인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미지와 음성 검색의 그 경쟁력을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초기 진입자로 해서 아주 경쟁력이 확고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인이라면 식당을 가든 쇼핑을 하든 먼저 네이버에 물어보는 습관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네이버 기존의 블로그나 카페가 가지고 있는 그간 구축된 이미지 DB는 아주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대한 양, 그리고 양질의 이미지들을 검색 AI로 승화를 시키는 이런 새로운 컨텐츠 사업, AI 산업으로 또 진화될 수 있지 않을까 눈여겨볼 만하고요. 그리고 뮤직이나 음악, 웹툰, 동영상, 지금 이런 단순 이 컨텐츠
완전 컨텐츠 부분이 현재 전체 2% 수준에 불과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서 YG 플러스와 좀 협업을 통해서 대규모 음원 확보하는 그런 서비스를 구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추진이 될지 그 성장에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신한지주입니다. 현재 신한은행, 카드, 금융투자, 생명보험, 캐피탈 등 다양한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신한지주인데요. 신한은행이 올해부터 해외 신규 국가 진출을 좀 자제를 하고요. 좀 수익성이 높은 아세안에 집중을 하겠다는 그런 좀 핀셋 경영, 어떤 집중 경영에 돌입을 했습니다. 신한은행의 글로벌 이런 전략 수정은요. 전산, 보안, 결제 시스템 등에 있어서 동일한 설비를 갖출 것을 요구를 하는 그런 글로벌의 요구에 따라서 그 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발표 자료에 따르면요. 전 세계 금융사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건전성이 대폭 상향된 그 신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내부 통제 제도라든지 규정 준수비가 매년 40%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진국과 신흥국 금융시장 가릴 것 없이 전 세계 금융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시장에 진입을 하여서 초기 비용을 막대하게 쓸 수 있는지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고려를 해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 초기 투자비를 감안하면 2-3년이 지나야지 그 BEP를 넘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 출점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현지화에 성공하여서 평가가 좋은 지역이나 아세안 지역에 오히려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네트워크는 20개 국가의 158개 영업소에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이 구축망에서 이 구조가 개선이 되면 주가에도 긍정적인 반영을 미치지 않을까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말부터 꾸준한 외국인 순매수가 아주 특징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볼까요? 네, 다음은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카카오고요. 그 이슈들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제가 한 13만 원대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지난주에 업비트 급성장으로 풀이가 된다고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 한 23%로 가지고 있는 그 지분 수준을 예상을 하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1평균 거래량이 7조 원 수준이고 이 수수료 0.05%를 적용을 하면 약 35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호발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지금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카카오 브랜드와 활용하여서 함께 거래하는 이 가상화폐 수가 100여 종, 단순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까지 그 수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두 나무의 실적을 어떻게 받는지를 좀 자세히 보면 지분법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난해 4분기 150억 원, 그래서 올해는 한 90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분율 20%로 가정하면 1,800억 원 정도인데요. 불확실성이나 이게 다 반영될 수 없다고 봤을 때 40-50%만 인식을 한다고 하여도 할인 인식을 하여도 900억 원 정도의 그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연일 오름세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거래량이 아주 폭등을 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종목 좀 짧게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은 휴젤입니다. 2주 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다가 연말 동안은 상승장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현재 휴젤에서는 단순 미용 업계가 아니고 지금 치료적 목적의 어떤 시장으로 새로운 모멘텀을 그 기대감으로 지금 더해져서 바이오주가 한창인데 그에 잘 맞는 어떤 기대감을 보여주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과민성 방광 환자 대상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단순 미용을 넘어서 치료
적응증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업체들이 경쟁이 앞으로 치열해질 텐데 거기에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 종목이 아닌가 합니다. 네, 5종목 쭉 함께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 현재 2,505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강보합권, 약보합권 오가다가 지금 0.3% 하락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중 흐름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2,524포인트대부터 장 후반에 쭉 밀려 내려오면서 2,500선 초반까지 지금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돌아섰습니다. 매수를 하다가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선 게 좀 주요하고요. 기관은 2,126억 원, 기관도 매수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개인 2,177억 원 팝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낙폭이 더 커져서 3.58%까지 빠지고요. SK하이닉스도 1.79% 빠집니다. 현대차 보합이고요. 포스코는 지금 2% 정도 상승 흐름 잘 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 빠지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올라가고 삼성물산 특히나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 상승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31포인트대까지 빠져 내려옵니다. 장 후반에 양시장 모두 밀려 내려오는데 코스닥 일중 흐름들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843포인트대부터 830포인트 초반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습니다. 828포인트대까지 빠졌고요. 이대로 가면 낙폭이 좀 커져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소폭 사고요. 개인이 좀 많이 삽니다. 그리고 기관이 4천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마지막으로 빠르게 짚어봅니다. 셀트리온 하락 반전했고요. 신라젠이 지금 글로벌 제약사 투자 보도에 지금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나머지 종목 모두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전부 파란불입니다. 펄어비스 바이로메드 많이 빠지고요. 메디톡스도 3%대의 하락이 기록이 됩니다. 네, 오늘 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장 후반에 지금 밀려 내려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 일단 장 지수 체크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소장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무엇보다 외국계가 오늘 매도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아직까지 집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 이차 현재 252억 정도 순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한 때 그러니까 오늘 오후 2시 54분까지는 외국계가 순매수가 있었는데 2시 55분부터 외국계가 매도로 전환됐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의 시장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업종별 흐름 관련돼서 오늘 통신업종 그리고 철강, 금속, 유통, 보험업종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주가가 좀 상승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 오늘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물론 평가는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서 눈에 띄는 것들은 삼성전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계가 약 98,000여 주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뭐 시각이나 뭐 잣대는 다르지만 그리고 삼성전자가 2017년도 4분기 즉 2017년도 2016년도 원기 대비를 보면 정말 혁혁한 실적이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계가 약 98,000여 주 매도했다는 걸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 즉 252만 원대 이것을 결국 단계적인 고점을 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유가증권 시장을 넘어서 코스닥 시장 예상보다 약세가 좀 많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세 커지고 있는데요. 아신 것처럼 2018년 즉 올해 들어서 정부가 유가증권 시장을 넘어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수많은 어떤 프로모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매도로 돌아섰다는 걸 보면 어쩌면 앞서서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2018년도에는 나는 이제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가지하라 그러죠. 이제는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가상화폐 쪽으로 나는 그쪽을 할 것이다. 그런 평가가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 시장의 참여자 가운데서 주식을 하고 계시지만 그 이면에는 나도 뭐 비트코인을 통해서 결국 또 다른 쪽에서 매매를 해볼까 그런 고민이 많다는 것 자체가 오늘 시장 아무래도 정부가 그 가상화폐 관련돼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여자는 눈으로는 시장을 보고 계시지만 아마 마음속으로는 비트코인을 나도 할까 그런 어떤 예상보다 혼란되는 시장의 그림들을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그 의미 속에서 그런 비트코인 관련돼서 피로감을 좀 역력히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들까지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신조를 오랜만에 그렇죠. 가져야라고 좀 코스피 코스닥이 가져야 되는데 말입니다.
자, 정희진 연구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네, 오늘장 안 그래도 코스피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빠지는데 코스닥에는 또 유입이 되는 매도세가 좀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는 점을 많이 느꼈고요. 지금 오늘부터 해서 12일까지 그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2018이 열리고 있죠. 그래서 통신이나 관련 업종에서 또 기대감이 보이는 만큼 그 부분이 좀 반영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리빙이나 전자 쪽 분야에서는 그 세계 최대 어떤 무역 박람회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관련 기사들이나 좀 참여 회사들을 보면 단순 전자나 OLED, LED 관련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이나 약간 컨텐츠 쪽도 블록체인과 관련된 컨텐츠 회사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국내 코스닥 시장에 관련된 회사가 있는지도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코스피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다행히 2510선은 회복을 했습니다. 0.12% 내려서 2510.23포인트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살펴봐야 될 텐데 코스닥이 많이 빠졌네요. 830선까지 이탈이 됐습니다. 829.99포인트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떨까요? 1원 10전 상승하면서 1067원 10전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장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의 제넥신이 무려 90.55%가 올라갑니다. 메르시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PBF 삼성바이오로직스 55.14% 올라갔고요.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지금 KB금융 종목 잘 달립니다. 30.47% 상승입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 최명성 소장의 에이테크솔루션 25.2% 수익입니다. 전화 연결 통해서 좀 더 자세한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버머지점으로 가봅니다. 이영환 차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제넥신이 90%가 무려 넘는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섹터 자체가 워낙에 잘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까요? 그렇죠. 예. 일단 제넥신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한 최근에 항체 융합 지속형 플랫폼을 가지고 성장 호르몬 치료제나 또 자궁 경부암 치료제 같은 그런 신약을 지금 개발 중인데요. 최근에 그 부분에서 좀 의미 있는 성과가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최근 자체 개발한 그 면역 항암제인 하르킨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중국 6천억 규모의 기술 수출 이슈가 있어서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하였는데요. 일각에서는 최근에 지금 레포트 나오는 것들 보면은 목표가 한 10만 원까지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현재 수급을 보면은 좀 아직은 기관이나 외국인들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좀 비싸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개인들이 지금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이제 오늘 장중에 또 대규모 투자 계약을 발표한 신라젠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아직 제약 바이오 쪽의 섹터는 여전히 좀 살아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만 견인해줄 그런 시장 상황이 받쳐준다면은 10만 원도 충분히 이제 어렵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지금 현재 판단이 좀 됩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가격 급등에 따른 좀 기간 조정은 조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짧게는 2주에서 한 달간 정도는 지금 현재의 가격대 전후에서 조금 더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일단 그렇다고 해서 큰 폭의 좀 가격 조정을 동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편안한 마음으로 10만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좀 기다려 보시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신규 매수를 혹시 신규 매수를 예정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7만 원 아래서는 분할로 매수 쪽으로 가담해 보시면은 전혀 무리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들고 가봐도 괜찮다. 기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환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내일의 일정과 주요 투자 정보들 바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의 일정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의 전략들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이슈를 통해서 한번 내일장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소장님 어떻게 내일장을 볼까요? 일단 오늘 뭐 한국 시장의 가장 큰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 실적을 잠깐 좀 리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 뭐 증권사 페이퍼 중에서 가장 좀 의미 있는 페이퍼를 좀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약세를 좀 보이겠는데, 아무래도 통상 실적 발표, 아직까지 뭐 잠정 실적이지만, 잠정 실적 발표의 주가 하락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2017년, 즉 작년 온기까지 끝났는데, 과연 그러니까 올해죠, 이제 2018년도 올해 실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참여자 가운데서 판단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좀 페이퍼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그 삼성전자, 이번에 4분기 관련돼서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액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잠깐 뭐 이거 유한타증권입니다. 유한타증권 어떤 페이퍼를 보면서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유한타증권, 그러니까 아직까지 발표 전에 된 내용인데요. 발표 전에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4분기 잠정 실적이 매출이 약 66조가 되고요. 영업이익이 15조 1000억입니다. 다만 유한타증권에서는 이번 4분기 때 영업이익을 15.5조,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 실적보다도 약 4천억 정도밖에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한 매출액도 똑같이 66조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유한타증권에서 예상보다 실적에 대한 전망 그리고 데이터를 잘 맞춘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팩트 가운데도 그렇다면 결국 증권사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시장에 좀 화두의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자, 오늘 실적이 예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가 약 8만 5천여 주의 수 매도를 보고 있었고, 기관은 7,300여 주의 수 매수, 그리고 개인은 5만 9천여 주이기 때문에 오늘 실적 관련돼서 개인은 매수, 그리고 외국인은 매도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과연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화두인데요. 자, 제가 볼 때 삼성전자는 결국 수출주입니다. 따라서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시장의 화두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베이스를 보면서 시장에 대한 고민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에는 기업들이 전통적인 수출주기 때문에요. 아무리 실적이 좋아지게 된 기본적인 계기가 관련돼서 직원들 구조조정 아무리 많이 해도 환율만 거꾸로 가면 그만큼 순이익보다 순손실, 그러니까 환차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자, 원달러 베이스의 흐름들입니다. 자, 눈에 띄는 것도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장중에 달러당 1,058원까지 내려갔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바라볼 때 어쩌면 이게 장중에 1,058원까지 내려갔다가 이 시각 현재 1,067원, 그러니까 약 10원 정도 올라갔는데, 이게 내려간 것이 자율적인 매매라기보다도 정부가 구두개입, 즉 구두개입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당국자가 원달러 환율이 더 이상 빠지면 안 될 텐데 이것이 구두개입인데요. 결국 이것에 따라서 외환 참여자들이 그래? 정부가 결국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원화가 더 이상 강세로 가는 것을 한국 정부가 원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 속에서 원화가 좀 강세의 모습 보였다 보겠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구두개입이 됐다면 우리가 실수해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1년에 2번이죠. 4월과 10월 달 어떤 얘기를 하죠? 한국이 환율 조작 의혹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지금의 이 모습이 한국이 환율 조작국 의혹으로 만약 보고 있다면 눈에 띄는 것들은 2015년도 보실 것 같습니다. 2015년도 4월 달에 원화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화가 약세 보였다는 것은 미국이 한국 돈 가치가 달러 대비로 예상보다 한국 정부가 개입된 거 아니야,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4월달 그리고 10월달에는 전통적으로 한국 돈의 가치가 약세를 가고 있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2017년 같은 경우에는 4월달도 소폭이나마 한국 돈의 가치 약세로 갔었고, 10월달에 오히려 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작년 10월달에 원화 강세 모습 보면서 미국 정부 이런 얘기했습니다. 보는 것처럼 우리는 원화 관련돼서 우리는 소위 그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개입은 안 해,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어저께 어쩌면 한국 정부가 개입됐다면 내년 4월달에, 결국 올해 4월이죠. 한국 정부가 다시 한번 원화 개입 관련돼서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의 패트입니다. 우리가 왜 원화 강세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할까요? 그만큼 원화 강세된다면 어쩌면 수출처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는데, 자, 보시는 것이 이게 그 한국돈의 원화 강세입니다. 원화 강세가 지금 최근에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과거 시기에는 원화 강세가 어떻게 보면 종목별로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강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원화가 좀 약세 모습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주가의 밴드가 별 영향이 없었고요.
따라서 최근들의 모습, 그러니까 2017년도 10월달 이후에는 원화 강세됨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약세에 보이기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달 이후의 트렌드를 보면 어쩌면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원화가 강세된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 지금보다 하락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느라고 정희진 연구원의 종목 추천을 한 종목 내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내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KTNG가 지금 조금 빠지고 있는데 매년 월 초에 1월부터 3월까지는 지금 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내일부터 좀 관심 깊게 보시면 좋을 종목입니다. 네, 10만 원 초반대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던 KTNG 한번 관심 깊게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긴 시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ATX 정희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